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대 분리 하나 했을 뿐인데 건강보험료가 3배가 넘게 올랐다더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저희 상담실로 전화 주신 어르신 한 분은 딸이 결혼하면서 주소지만 분리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병원 더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 달에 6만 원 내던 걸 18만 원 내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넘게 전국 어르신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건강보험공단 제도 담당자까지 취재해온 시니어 복지 전문 기자 김민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시는 박춘식 어르신, 68세. 딸이 결혼하고 집을 나가면서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이사한 것도 아니고 가족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몇 달 뒤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만 원 내던 보험료가 18만 원이 됐어요. 병원에 간 것도 없고 소득이 는 것도 아닌데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딸이 따로 살게 되면서 기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 겁니다.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 월 90만 원 수령, 본인 명의의 20년 된 아파트 한 채, 중고 경차 한 대가 전부였지만 그게 모두 합산되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보험료가 무려 3배로 뛴 것입니다. 아니, 딸이 독립한 게 왜 내 보험료랑 상관이 있냐고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세대 분리 안 했죠. 박 어르신처럼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보험료가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하지만 제도상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뀐 건 바로 세대 구성, 그리고 보험료 책정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 전체를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박춘식 어르신의 보험료가 왜 갑자기 올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험료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2가지죠. 먼저 직장가입자, 즉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월급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절반은 회사가 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약 10만 원 정도인데 그중 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본인 혼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금, 주택, 자동차, 예금, 심지어 사소한 임대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그 전체 금액을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시 정리드릴게요.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의 회사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자산 포함의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박 어르신처럼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오래된 집 한 채, 오래된 차 한 대만 있어도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10년 넘게 끌던 경차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요? 딸이 독립했을 뿐인데 왜 내가 지역가입자가 돼야 하죠? 이런 말씀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런 변화가 당연한 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다음은 이 구조 때문에 보험료가 급등한 실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박춘식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연이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철진 어르신 72세.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몇 달 전 건강보험료가 한 달 13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을 새로 산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 오른 걸로 보험료가 오르다니.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비가 아니라 소유한 자산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집값이 올랐다면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최연식 어르신 69세. 이분은 2010년에 중고로 구입한 SUV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차가 보험료를 올린 원인이 됐습니다. 차를 세워두기만 했어요. 기름도 안 넣고 몇 달 동안 운전도 안 했는데 그 차 한 대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더라고요. 이처럼 자동차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중이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차량 배기량이나 차량차 나이 기준도 함께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이영자 어르신 76세. 이분은 5년째 병원에 간 적이 없고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는데 최근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검진 미이행 때문입니다. 나는 아픈 데도 없고 약도 안 먹는데 검진을 안 했다고 보험료가 더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위험군으로 간주의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값이 올라도 차를 세워만 놔도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이건 실수도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실제 사례를 들으셨죠?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라버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대 분리 피부 양자 자격 상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세대를 분리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 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모든 자산이 평가 대상, 연금, 집, 차, 예금, 임대 수익 등 거의 모든 소득과 재산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안 가니까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대 분리, 자산 소유, 검진 미이행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보험료는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다음 파트에서 바로 보험료를 줄이는 실전 절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십만 원씩 줄이신 분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점검하고 실행하시면 보험료를 수십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일정 주기 내에 받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더 부과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도 많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쉽게 예약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지난 영상 보고 검진 받으신 김은자 어르신은 이후 보험료가 월 28,000원 줄었습니다. 2번. 소득 재산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하세요.
연금이 줄었거나 차를 팔았거나 최근 몇 달간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철진 어르신은 차를 정리하고 공단에 신고한 후 월 6만 원 절감하셨습니다. 3번. 세대 제압가를 고려해 보세요.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상태라면 다시 한 세대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아이의 영원으로 되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4번. 분할 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서 부담되신다면 한 번에 내지 말고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36개월 분할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대신해도 됩니다. 5번. 재산 정리 전 반드시 보험료 영향 확인. 차량이나 부동산 정리 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후로 신고 시점과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공단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검진은 받고, 변동사항은 신고하고, 스레되는 상황 봐서 묻고, 부담되면 분할하고, 정리 전엔 꼭 확인하기. 이 5가지만 잘 챙기시면 보험료 수십만 원을 아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네 싶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딱 3가지.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예전보다 금액이 올라 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세요. 상황 설명만 하셔도 조정 가능성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다만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아는 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 나이테의 소리 채널에서는 정부가 잘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 복지 정보, 절약 방법, 제도 변화 소식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손해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발로 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